안녕하세요. 부자멘토 이지윤입니다. 자, 오늘은 요즘 핫한 이슈인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제가 한 5월 중순 이후가 되면은 제 두 번째 책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에도 제가 현재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어렵지만 가장 돈이 될 수 있는 상품과 가장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은 재건축, 재개발 지분이다라는 내용을 한 장을 할애해서 제가 집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책이 나오면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 재건축, 재개발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지분제, 도급제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공사 계약 방식은 시공사가 개발 이익에 참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지분제와 도급제로 나뉩니다. 도급제 같은 경우에는 평당 건축비를 정해서 시공사와 도급 계약을 맺는 방식인데요. 어떤 이제 공사 기간 공정에 따라서 그 시공사에게 공사비만 주면 된다라고 보시면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조합이 사업을 완전히 주관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공사는 단순히 공사만 해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지을 때도 그렇고 상가를 지을 때도 그렇고 일반 분양 등 사업 모든 전반에 걸쳐서 조합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도급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수익이 나던 손실이 나던 이 부분은 모두 시공사의 책임이 아니라 조합의 책임인 게 도급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게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도급제의 장점으로는 일반 분양 물량을 완판하면 그 100% 조합은 수익으로 돌아가니까 그만큼 이제 추가 분담금이나 여러 가지 분담금들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 공사 속도가 빠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 품질이나 그다음에 마감재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그래서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이 미분양이 됐을 때는 조합원에게 고스란히 그 부담감이 돌아가서 당연히 추가 분담금이라는 것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또 처음에 정했던 공사비에 기본적으로 그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을 해주는데, 이 도급제 방식에서는 이 물가 상승률에 대한 이 분도 다 조합으로 기속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가가 많이 또 상승하고 사업이 지연이 되면 리스크가 많이 따를 수 있는 게 도급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분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분제는 시공사가 모든 사업을 책임지고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조합원에게 무상 지분을 확정하고 보장을 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무상 지분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네가 나한테 헌집을 주면, 내가 예를 들어서 네가 나한테 32평이라는 헌집을 주면 내가 너한테 32평짜리 새 집을 줄게, 아니면 42평짜리 새 집을 줄게, 요렇게 제한하는 방식, 요렇게 제한하는 것이 무상 지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이렇게 많은 걸 주고 나면은 건설사는 남는 게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지분제의 경우에는 뭐 일반 분양분 아파트를 분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상가를 분양한다든지 부대시설을 뭐 분양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걸로 공사비를 충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분제에는 개발이익을 보장해주는 완전 지분제와 또 용적률, 이주기간, 일반 분양, 분양가, 이런 것들 변동에 따라서 무상 지분을 낮추는 변동 지분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건설사들이 조금 꼼수를 부리기 위해서 이 변동 지분제라는 거를 숨기고 내가 너한테 170%, 180% 이렇게 지분을 줄게 라고 해서 확정을 받았는데, 그 시공사 수주를 했는데 알고 보니 이게 확정 지분제가 아니라 변동 지분제였던 경우들도 있었어요. 제가 어느 현장이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조합원들은 당연히 170% 무상으로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건설사를 찍어줬는데 알고 보니 그 지분제는 확정 지분제가 아니라 변동 지분제였다라는 거죠. 이제 요새는 워낙 이제 조합원들도 똑똑해지고 해서 이런 경우들이 많지는 않지만은, 과거에는 어떤 이제 도정법이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제정되지 않았을 때는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 지분제인지 변동 지분제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꼭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분제는 시공 과정에서 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당연히 시공사가 책임을 지고요. 그리고 손실과 수익 모두 시공사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 공사비나 미분양이 났을 때는 조합원 부담이 없다는 게 큰 장점인데 단점으로는 분양이 완판된다거나 또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했을 때는 시공사가 100% 가져간다는 또 그런 단점도 있죠.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면 시공사가 공사비를 또 낮추기 위해서 또 싼 마감재를 또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품질이 낮아지는 경우들도 왕왕 생깁니다. 그리고 또 공정이 느려질 수도 있고 또 조합과 시공사 간의 마찰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을 내드리면 지분제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가 더 힘이 세고 그 다음에 도급제 같은 경우에는 조합이 더 힘이 센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좀 쉽겠죠. 그렇다 보니 조합 입장에서는 부동산이 상승하는 시기다. 그럼 당연히 도급제를 선호하게 될 거고요. 또 부동산이 하락하는 시기다. 그런 경우에는 지분제를 선호하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의 경우, 대개의 경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도급제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은 지분제로 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담인데 얼마 전에 잠실주공 5단지를 잠깐 다녀왔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건축심이 거의 마지막 단계예요. 마지막 단계인데 단지 그 내부를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세대수가 3,930세대고요. 그 다음에 한 15층 정도로 지어져 있고 78년도에 지은 건물이고요. 용적률이 약 152%로 서울시에 있는 웬만한 그 재건축 단지보다 용적률이 좀 낮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지 내 면적을 좀 보시면은 112 AB형, 그 다음에 115형, 그 다음에 119형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대부분 그냥 중형 평형 정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약간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지 지분이 약 한 14평 정도가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3평, 24평 정도가 대지 지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사업성으로만 따지게 되면 현재 이제 음마 아파트는 아직 사업이 좀 멀었다고 보고 있지만은 여기 이 잠실주공 같은 경우에는 건축심이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용적률도 낮고 사업 그런 지분도 굉장히 좀 조합에서 제시하는 조건들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유가 있으시면은 지금 잠실주공 5단지가 한동안 좀 거래가 좀 뜸하다가 또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어려운데도 한 대여섯 개가 갑자기 확 이렇게 약간 급말물들이 좀 팔려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이 잠실주공 5단지는 어떻게 보면 좀 제일 서울 시내에서 핫한 단지가 될 거고 또 서울을 상징하는 한강변에 서울을 상징하는 50층 아파트로 지어질 거니까 이 단지도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될 재건축, 재개발, 지분제, 도급제에 대해서도 공부해봤고 또 서울 시내에서 가장 핫한 단지인 잠실주공 5단지에 대해서도 잠시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칠 거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